언니 수학 잘했어? 어려웠대? 그래. 그러면 졸업식 끝나고 가족끼리 밥 먹는데? 혹시? 너 그럼 내일 1시간 일찍 와. 너 1시에 와. 내일 1시에 와. 내일 1시. 맞지? 내일 1시에 오는 걸로 합시다. 승성 혹시 못 오니? 아니야? 네, 진행하죠. 그리고 시험은 내가 매번 말했지만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풀이만 맞으면 됩니다. 알았죠? 풀이만 맞으면 답은 언제든 시간 있으면 맞을 수 있어요. 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신 이제 찍어서 답만 맞은 거 당연히 틀린 거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풀이 과정을 잘 복습해봐라 라는 게 시험을 보는 목적입니다. 자, 오늘은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미리 다음 수업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 수업 시간 오늘 지금 다 할 거예요.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서 오늘 이거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럼 토요일부터 이게 지금 오늘이 하필 딱 2월달 시작이네. 2월 1, 2, 3 2월 3일부터 맞죠? 2월 10일은 안 와요. 일단 명절이니까 안 와요. 17일, 2월 24일, 3월 2일. 이때까지 우리가 약 4주가 있죠. 1주, 2주, 3주. 이때는 수학상을 복습할 건데 난 셋 중에 둘은 센이 좀 비어있죠. 앞부분이 맞죠? 중간에 합류하다 보니까 센을 먼저 복습할 거고요. 센이 돼 있는 친구는 프린트 복습할 거예요. 알았죠? 프린트 복습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교재를 새로운 걸로 할 겁니다.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로 공부를 할 거예요. 알았죠?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로 공부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책을 좀 새로 사야 돼요. 책 새로 사오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책은 살 필요 없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복습하는데 아마 뭐 빠르면은 푸는 친구들도 금방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프린트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계속 복습만 할 거고 수학상만 복습할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일단 도형의 이동 진행해 봅시다. 도형의 이동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이고 두 번째는 대칭 이동입니다. 평행 이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루었어요. 뭐냐면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평행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좌우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라고 말하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라고 말하죠. 어떤 X, Y라는 점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이걸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쓴다라고 하는 게 평행 이동입니다. 이게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럼 점이 아닌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직선, 곡선 그런 것들을 다 도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도형, 물론 점도 도형의 일환이지만 도형의 방정식 fx, y는 0 이렇게 쓴다면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도형을 말해요. 그러니까 직선도 말하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말하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말하고요.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해볼까요? 이런 거 x-p의 제곱 더하기 y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건 2차 함수죠, 그쵸? 2차 함수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냥 x랑 y를 모조리 다 좌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에 0만 남겼다라고 하는 이 형태에 대해서 얘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 f x-a, y-b는 0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색깔 무슨 말이냐면 x 대신에 x-a를 y 대신에 y-a를 넣는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y는 1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y-1은 0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걔를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x-a 플러스 y-b -1은 0. 정말 x랑 y 자리에 a랑 b를 -a, -b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면 점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쓰는데 도형은 빼기가 들어간다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1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우변으로 이항을 안 했대. 근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a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하면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1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알았죠? 다 좌변에 있는 것도 x-a, y-b 대입하면 되고요. 우변에 뭐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넣으면 된대요. 알았죠? 그걸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봤어요. 그냥 되게 단순한 건데 0,0이 중심이죠. 0,0이 중심이 a만큼 b만큼 움직이면 중심이 a, b가 되잖아. 그치? 그 a,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것까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평행이동 누구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평행이동. 이거밖에 없죠. 자, 예를 들어 얘를 x는 축의 방향으로 p만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식 어떻게 되죠? 뭐라고 썼어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x-pl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썼잖아. 그치? 맞아? 얘가 이미 얘를 품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말을 했잖아. 의문을 품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왜 빼기고 얘는 왜 플러스냐? 이상하지 않냐? 원래 중학교 때는 이거를 꼭지점의 위치의 이동으로 꼭지점이 p, q가 되는 걸 이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쵸? 중학교 때는 원래 이렇게 배웠다고. y는 x제곱이 있는데 걔를 위로 올렸으니까 y는 x제곱 더하기 p고 아니 q고 y는 x제곱에 대해서 a만큼 p만큼 이동하면 여기 p, 0에서 접하는 거니까 x-p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그치? 꼭지점을 기준으로 설명해서 그 두 개를 합친 게 얘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딩용으로 설명한 거고 고딩용으로 설명하면 y 대신에 y-q, x 대신에 x-p를 넣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어때? y는 이라는 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항한 거예요. 알았죠? 이항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가 원본이야. 이거는 2차 함수라는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과거의 지식을 하나 더 꺼내봅시다. 우리의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쓰기로 했죠? y는 m의 x-x1 더하기 y1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왜 그런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었어. y는 mx 이것까지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0,0을 x1, y1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럼 y 대신에 y1을 x 대신에 x-x1을 대입한 거야. 그래서 아마 교재에는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 y. 나는 이렇게 쓰지만 교재는 마이너스 y1이라고 썼다고. 그 이유가 그거야. 평행이동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 전부 다. 그 모든 것이 다 평행이동을 하면 마이너스를 대입한다 라고 생각해 달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평행이동입니다. 오케이. 자,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도 돼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면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원을 기준으로 설명해 볼까요? 원래 원의 방정식이 있었다고 합시다. 1,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요. 그럼 원래 여기에다가 0,1을 대입하면 성립을 하죠. 그쵸? 내가 이 원을 통째로 2만큼, 3만큼 이동한다고 할게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는데 그러면 이 0,1이라는 애가 어디로 움직여요? 2만큼, 3만큼 이동했으니까. 그치. 2,4가 이 꼭대기 내가 그려지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근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난 어쨌든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 맞아?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봐봐. 원래는 0과 1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 2랑 4를 대입해서 얘가 되도록 만들고 싶어. 그치? 맞아요? 2랑 4를 넣어서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야. 그게 이동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2를 대입해서 2를 대입하고 4를 대입해서 1이 되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빼기 2를 해서 0을 만들고 빼기 3을 해서 1을 만들어야지 실제로 원래 0과 1이었던 애, 맞지? 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원래 0의 제곱과 1의 제곱을 넣으면 성립했지. 근데 이동을 해서도 다시 이거에 어떤 식의 근이 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 근이 되려면 얘가 이동을 해서 숫자가 달라진 거잖아. 근데 그걸 기존의 것처럼 똑같이 값은 맞춰줘야지 식은 성립하게 돼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 아이디어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거의 근이 1과 2래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이 1과 2래. 그럼 fx-1은 0의 근은 뭐죠? 이거의 근은 뭐야? 뭘까? 응? 뭐라고? 틀려도 괜찮아. 그냥 말해. 왜 틀리냐고 너희가 소리 지르니? 뭘까? 2랑 3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1 들어가야지 0 된대요. 2 들어가야지 0 된대요. 그쵸? 그럼 여기가 결국 1이랑 2가 돼야 돼. x에 뭐 넣으면 1 되고 2 되냐는 거지. 2랑 3 넣어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떻게 된 거야? 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1은 2가 됐고 2가 3이 됐다라고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죠. 2차 방정식 때는 그냥 어쨌든 여기 1 들어가고 2대 들어가면 0이니까 얘가 1이어야 돼. x-1이 1이려면 2여야 되고요. x-1이 2려면 3이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일반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잘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뭐 하라고? 그냥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이것만 외워도 괜찮아요. 이게 평행 이동입니다.
평행 이동을 하면 점의 평행 이동과는 반대로 부호가 이제 달라져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이유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지만 경험에 의하면 2등급 이하는 이거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등급 이하는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근데 그런 거 몰라도 2등급 이상 받을 수 있는 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 더할 나위 없다. 자, 1444번부터 한번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400번이야, 맞지? A라는 게 A, 2와 B라는 게 마이너스 3, B 이렇게 있대요. 얘를 A 프라임이 4, 5로 이동했고요. B 프라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7, 1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얼마큼 이동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 Y? 더하기 얼마 했어요? 3. X는 얼마큼 바뀌었어요? 더하기 얼마 했어? 마이너스 4만큼 더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둘이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야. 그럼 B도 마찬가지로 얼마큼 움직였다고? B에 더하기 3을 한 게 1이고요. A에 마이너스 4를 한 게 4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8이고요. B는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쵸? 이게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고요. 이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449번)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이동했더니 정삼각형이래요. 근데 내가 여기서 움직인다고 갑자기 뭐 달라지니 나라는 정체성이 맞죠? 달라지지 않죠? 얘가 이동해서 나온 정삼각형도 원래 얘가 뭐였으니까?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이동 안 해도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얘가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2래요. 정삼각형이 나오면 문제를 푸는 양상은 보통 3가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뭐였는지 혹시 기억해요? 정삼각형 나오면? 도형의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 이거예요. 다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진행이 안 돼. 알았죠? 정삼각형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길이가 같다라는 거, 각이 같다라는 거. 근데 각이 같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2대 1대 루트 3을 이용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같다라는 것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을 우리가 이용하면 뭘 얻을 수 있냐면, 봐봐요. 여기가 2잖아요. 맞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1이고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1, 루트 3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B'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3, 2 루트 3이 된다는 거는 X축에 대해서 얼마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예요? X축에 대해서 얼마큼 이동했다?
2만큼 이동했고요. y축에 대해서 얼마큼 이동했다? 루트 3만큼 이동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끝. 이게 m이고요. 이게 n이고요. 답은 2루트 3이고요. 네, 끝입니다. 이어서 145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말하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x축의 방향으로 뭐가 달랐어요? 빼기 1이잖아. 그치?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플러스 5만큼 옮겨진 겁니다. L이라는 애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L'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동한다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했으면 마이너스 5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면 플러스 1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4와 y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 y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멘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y절편이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겁니다. 자,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거는 내가 찾는 얘가 얼마란 거야?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니까 3이란 거죠. 그쵸? 그리고 y절편이 4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y는 ax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5라는 애가 뭐가 돼야 돼요?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4니까 3x 더하기 4가 되는 거라서 a는 3이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둘을 빼달라 했기 때문에 답은 7. x축,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을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반영한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됩니다. 질문이 없다면 1459번으로 넘어갈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더하기 4는 0. 그럼 얘는 지금 표준형으로 바꾸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9가 됩니다. 내가 얘를 평행이동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가 됐대. 그러면은 봐봐, 평행이동했다는 건 지금 중심이 원래 2,-3이었는데 중심이 뭘로 바뀌어? 0,0으로 바뀌었죠.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얘에서 얘로 바뀐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바뀌었어요? -2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바뀌었어요? 3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애에 대해서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더하기 24는 0 이라는 원, 즉 x-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이라는 애가 어디로 움직였냐요? 얘가 어디로 움직이냐는 거야. 지금 중심이 3,4잖아, 그치? 그 중심이 어디로 가? 3,4가 3,4가 어떻게 돼요? 1,7로 바뀌죠.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은 1 이렇게. 물론 그냥 어떻게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여기에다가 y-3을 대입한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상관없다고. 그치? 근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요. 새로운 중심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식을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알았죠? 중심으로 봐도 되고요. 그냥 대입을 해도 괜찮고 여기에다가 x 플러스 2, 그럼 x 플러스 2 빼기 3이니까 x 마이너스 1, y 빼기 3 빼기 4니까 y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입해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중심과 즉 1,7부터 어디까지? 원점까지의 거리래요. 루트 50. 5루트 2 이렇게 써지겠죠. 자, 이어서 포물선, 그러니까 이참수죠. x제곱 더하기 2x. 얘는 우리한테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표현했던 게 뭐야?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얘를 y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1로 바꾸었다는 건 x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를 여기로 이동시켰대. 그럼 얘가 원래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로 이동했다는 건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야? 마3.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야? 마4. 이렇게 이동한 거죠. 자, 근데 그때 L이라는 이 평행이동을 내가 L이라는 애가 x-2y 더하기 1은 0이 있는데 얘를 이동시킨대요. 그럼 이거는 아까 했던 그 식으로만 한번 바꿔볼까요? x 대신에 y 대신에 식을 써보겠다는 거야. x 대신에 뭘 넣어? x 플러스 3을 y 대신에 뭘 넣어? y 더하기 4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럼 x-2y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직선과 이 직선 간의 거리, 직선 간의 거리 어떻게 구한다 했죠? 어떻게 구해요? 루트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분의 절대값 얘랑 얘를 뭐 해준다? 빼면 되죠. 루트 5분의 5는 루트 5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알았죠? 이 직선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어떻게 구하는지 직선 간 거리 공식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평행이동 문제 146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애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어요. 혹시 춥니? 아니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거죠. 이 원이 얘가 2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과 만나는 교점이 있대요. 그쵸? 그 교점 A, B가 있습니다. 그 길이를 구해달래요. 무슨 말이냐면 원이 있나봐요.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2인 애가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슝 지날 때 여기가 A가 B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뭐야? 결국 뭐 구하라는 거야? 앞소 단원에서 했던 현의 길이 구해달라는 거죠.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어떻게 구해?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된다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 2고요. 여기 길이를 구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D라고 한다면 D를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1,3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점과 직선 간의 거리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더하기 3 빼기 5니까 얼마예요? 루트 5분의 4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4에서 5분의 16을 뺐으니까 루트 5분의 4가 되고요. AB의 길이는 2 루트 5분의 4. 뭐 좀 정리해주면 5분의 4 루트 5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같이 봐야 돼요. 그림을 안 보면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그치? 그래서 이거 현의 길이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인식했으면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루트 4 마이너스 d제곱 해준 거고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평행이동입니다. 자, 이어서 대칭이동에 대해서 다루어 볼게요.